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누수 문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변호사님, 물이 많이 새서 소송은 해야 되겠는데 변호사 비용이나 감정료를 납부하고 나면 제가 남는 게 있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사실 소송을 하는 최종 목적은 손해의 보전, 즉 돈을 받아서 손해를 만회하는 것인데요. 변호사 비용이나 감정료를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명색이 15년차 건설 전문 변호사인데 여러분들 실익 없으니까 그냥 참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소송을 담당할 때는 누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입으신 실질적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 보수공사 비용 역시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그 보수 비용이 상당한지 여부를 따져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서 변호사 비용을 들이더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누수 소송의 첫 번째 단계는 누구에게 돈을 청구할 것인가 여부인데요. 만약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계신다면 위층 때문에 발생한 누수를 임차인 혹은 임대인 중에서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는 위층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 누수의 원인이 위층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집합 건물의 관리단에게 그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건물이나 집을 구입하셨는데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그 보수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오는 감정료는 누수의 정도나 양태, 건물의 규모 등을 따져서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규모가 작은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수준이지만 규모가 아주 큰 건물일 경우에는 몇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감정료는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딱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정한 3명의 감정사에게 예상 감정료 산정서라는 것을 받아서 당사자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럼 이 산정서를 받아보시고 A 감정사는 400만 원, B 감정사는 700만 원, C 감정사는 1000만 원이네. 그럼 400만 원에 맡겨야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즉, 감정료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 감정사는 우리가 알아서 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긴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얼마나 되나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은 법에서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실제적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가에 따라서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손실이 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액과 그에 따른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누수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혹은 콸콸 쏟아져서 거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누수의 원인을 막기 위한 보수공사, 즉 하자 보수 공사를 수행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위층에서 이걸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께서 직접 하자 보수 공사를 수행하시고 그 금액을 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천장을 뜯고 다시 시공하거나 벽지, 전기 배선 등 우리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집과 소파, 가구 등의 피해 물품들을 다시 구입하는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TV나 가구와 같은 물품들은 새로 구입하는 금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물품을 사용한 기간을 고려해서 현재 가지고 있었던 가치만큼의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실에 물이 쏟아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곰팡이로 인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우리 집에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실 때는요. 이러한 사정이나 보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동안 집을 떠나 다른 숙박업소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상당액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위층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계시는 분들 오늘 영상이 그 기준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법률사무소 기린 홈페이지나 댓글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정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누수를 비롯한 건설과 부동산 분쟁으로 힘드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537-0722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